뒷좌석의 좁은 틈새와 시트 구석을 정리하던 중 민성의 눈에 낯선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집어들어 올리자 가볍고 까슬까슬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짧고 구부러진 검은색의 굵은 것이었죠. 민성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직무였고 수진의 머리카락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것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조금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트 접힌 틈과 바닥 구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개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머리카락이 아닌 것 때문에 일어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민성은 결혼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40 중반을 넘긴 나이였지만 민성은 여전히 직장과 집을 오가며 묵묵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짧아졌고 서로를 향한 따스한 관심도 조금씩 멀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성은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온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목덜미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수진의 몸이 약간 경직된 것이 느껴졌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민성의 목소리는 최대한 다정하게 들리려 했었지만 수진은 곧 작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의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성은 순간 멍한 기분으로 손을 조용히 거두었죠. 등을 돌린 채 천장을 바라보며 민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거절감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고 그것이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졌죠.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성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식탁에 앉아 그녀를 힐끗 살피며 어젯밤의 어색함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요즘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수진의 손놀림이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성은 그녀가 애써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컨디션이 별로라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지는 민성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죠. 민성은 그 순간 수진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기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동안에도 내내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민성은 자기도 모르게 수진의 작은 행동들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에 두었고 민성이 거실로 들어오면 서둘러 화면을 감추거나 급히 끄곤 했지요. 그런 행동들은 민성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민성은 문득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쥐고 무언가를 급히 지우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순간 깜짝 놀라 급히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민성에게까지 전해졌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온 메시지인데 필요 없는 거라 지웠어.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성의 마음속에 품었던 희미한 의심이 더 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민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돌아와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아침, 수지는 급하게 준비를 마치더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고만 말하고선 별다른 설명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민성은 집 안의 정막 속에 홀로 남겨진 채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어요. 혼자 앉아 있는 게 견디기 힘들어진 그는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천천히 담배를 피우며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성의 머릿속에는 최근의 불안한 기억들만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무심코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수진의 하얀 경차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늘 깔끔하게 관리되었던 그녀의 차는 웬일인지 먼지와 흙먼지로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죠. 저렇게까지 더러워진 걸 처음 보네. 세차라도 해줘야겠다. 민성은 마지막 담배를 비벼 끄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세차용품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방향제 향기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차 내부는 앞좌석과 운전석 모두 늘 수진이 사용하는 그대로였죠. 그러나 뒷좌석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뒷좌석 시트가 평소보다 훨씬 뒤로 밀려 있었고 쿠션 한쪽이 깊게 눌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앉았다가 급히 자리를 비운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순간 조여왔지만 민성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뒷좌석의 좁은 틈새와 시트 구석을 정리하던 중 민성의 눈에 낯선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집어들어 올리자 가볍고 까슬까슬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짧고 구부러진 검은색의 굵은 것이었죠. 민성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직무였고 수진의 머리카락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것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트를 조금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트 접힌 틈과 바닥 구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개가 눈에 띄었어요. 민성의 손가락이 그 작은 것들을 집어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민성은 결코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싫은 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고 민성이나 수진의 것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설마 수진이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민성은 더 이상 그 좁은 차 안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나와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결코 진정되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성은 텅 빈 집의 무거운 고요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 남은 채 어둡고 차가운 침묵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 짧고 구부러진 것 몇 가닥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괴롭혔죠. 민성은 초조한 마음으로 침대에 앉았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의미 없이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슴 속 답답함을 떨쳐내지 못한 채 거실과 침실을 왔다 갔다 하던 민성은 무심코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민성의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결국 민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지만 선선한 바람이 그의 가슴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오히려 차가운 땀이 등에 흐르고 머릿속 의심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성은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태연한 척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가볍게 구두를 벗고 있던 수지는 민성을 보자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잤어. 오늘 좀 늦었지. 미안해.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레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민성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살폈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의 태연한 행동과 표정이 오히려 민성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특히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민성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성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이 민성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오늘 자신이 발견한 흔적에 관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좌석에서 발견된 여러 가닥의 짧고 굵은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안한 듯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민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수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민성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지훈이라고 내가 말한 적 있지 않아? 최근에 이혼하고 서울에 잠깐 와 있었어. 그 친구가 하루 정도 차를 빌려갔거든. 아마 그 친구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았나 봐.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고 설명은 지나치게 서둘러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성은 오히려 그녀의 말에서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친구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수진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이 묻어났기 때문이죠. 민성은 여전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성은 가슴 속에서 망설이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럼 내 휴대폰 내가 좀 봐도 될까? 민성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사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며 잠시 당혹감과 분노가 섞인 듯한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수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계의 촉감이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습니다. 간신히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순간 민성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최근 며칠 동안의 대화가 전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한 업무용 메시지나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대화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성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민성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키웠죠. 민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명백한 당혹감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반면 수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엔 작은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을 돌려받은 수진은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성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방문만 한동안 바라봤어요. 거실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민성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민성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시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히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눈빛에서는 깊은 실망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민성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그 차 빌려갔다는 친구한테
지금 바로 전화 좀 해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민성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더 이상 다투기도 싫다는 듯 말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성 앞에서 화면을 일부러 보이게 하며 전화를 걸었죠.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민성은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수지는 표정 없이 담담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윤아, 미안한데 내가 너 서울 왔을 때 차 하루 빌려줬었지? 친구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그때 내 차 하루 빌려서 잘 썼지. 근데 갑자기 왜 물어? 짧은 통화가 끝나고 방 안에는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싸늘한 눈빛으로 민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이제 속이 좀 풀렸어. 나랑 11년을 같이 살아놓고 겨우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나를 의심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떨렸고 민성은 수진의 분노 어린 눈빛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와 어색한 말투가 그의 마음속 의심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민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성의 모습을 한동안 더 바라보다 깊게 지친 한숨을 내쉬고 다시 침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곧이어 거칠게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집 안에 쾅 하고 울려 퍼졌어요. 민성은 깜짝 놀라 급하게 그녀를 따라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지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급히 집어넣고 있었죠. 민성은 당황한 나머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격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겨우 차에서 그거 몇 개 나왔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키고 내 휴대폰까지 검사하게 만들었어? 나랑 11년 동안 살면서 쌓은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거의 비명에 가까웠고 그녀의 눈가는 억울함과 분노로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민성은 마른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불안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 실수했어. 불안하다고? 불안하면 날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그녀는 격렬하게 말을 마치고는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잠갔어요. 이어 수지는 민성이 옆을 서늘하게 지나쳐 현관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민성은 필사적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굳어버린 수진 앞에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쾅 하고 크게 닫히자 집안엔 숨이 막히는 침묵과 민성이 혼자 남은 채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성은 수진이 집을 떠난 뒤 며칠 동안 깊고 어두운 침묵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거실과 그녀의 물건이 빠져나간 빈 옷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와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그는 처음엔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간절히 사과했죠. 그러나 수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받더라도 민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갑고 날카롭게 몰아붙이며 지난 11년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서운함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늘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작은 의심 하나라도 생기면 집요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날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아? 민성은 처음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녀를 달래고자 애썼지만 수진이 끝없이 과거의 문제들을 끄집어내 비난할수록 점점 감정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깊은 갈등을 겪은 끝에
민성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직접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진 앞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자신의 감정과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을 털어놓으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도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대로 사는 건 서로를 위한 게 아니야. 수진의 그 말이 민성의 가슴을 깊고 날카롭게 베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거운 침묵과 함께 협의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민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떠나기 전 보여준 텅 빈 휴대폰의 대화창과 차에서 발견된 낯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홀로 침대에 누우면 그 장면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민성은 점점 자신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민성은 수진의 친구 지윤에 대한 강박적인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직접 만나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성은 수소문 끝에 지윤이 최근 송파구에서 작은 마사지샵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심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과 호기심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한 민성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성이 들어가자 카운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깔끔히 묶어 올린 그녀는 갸름한 얼굴에 뚜렷한 눈매와 매끄럽게 그려진 입술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우아한 목선과 검정 슬랙스로 감싸진 다리선은 자연스럽게 민성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본 순간 민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지윤. 지윤은 민성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말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고 오셨어요? 민성은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못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윤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마사지룸으로 안내했어요. 그녀를 따라 들어가는 동안 민성은 긴장과 미묘한 설렘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어디를 특별히 관리해 드릴까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지윤이 부드럽게 물었고 민성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최대한 풀어드릴게요. 민성이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자 지윤의 손길이 천천히 그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누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민성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저릿하게 느껴졌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지윤의 섬세한 손길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민성의 긴장을 풀어줄 때쯤 민성은 문득 조심스럽게 아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기, 민성이 어렵게 입을 때려던 순간 가게 밖에서 작은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급히 지윤을 불렀습니다. 지윤 씨, 잠깐 나와줄래요? 지윤의 손길이 멈추었고 그녀는 미안한 듯 민성에게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윤이 급히 밖으로 나가자 민성은 혼자 남겨져 버렸습니다. 타이밍을 잃은 민성은 아쉬운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금 전 그녀의 손길이 남긴 온기와 감촉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그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윤이 돌아와 다시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욱 부드럽고 세심해졌고 민성은 점점 깊은 안락감과 아찔한 설렘 속으로 빠져들었죠. 많이 뭉쳐 있으세요. 좀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윤의 조용한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고 민성은 어느새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생각이나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윤의 섬세한 손길과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만이 그의 감각을 가득 채웠죠. 마사지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난 민성은 머릿속이 멍한 채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에도 와도 될까요? 지윤은 다정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 순간 민성은 그녀의 미소에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애초에 수진과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이곳에 왔던 그였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지윤의 태도와 그녀 특유의 세련된 매력에 정신을 완전히 빼앗긴 채 처음의 목적은 까맣게 잊고 말았죠. 민성은 그날 이후로도 자연스레 지윤의 마사지샵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내 수진과 얽힌 복잡한 진실을 확인하려던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성은 지윤과의 편안한 대화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어느 날 가게 앞에 차를 세운 민성은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이곳을 찾는 이유가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지윤을 찾아왔을 때의 목적은 이미 희미해졌고 대신 그 자리를 그녀에 대한 설렘과 미묘한 감정이 채우고 있었죠. 차 안에서 바라본 유리창 너머로 지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검은 머리를 깔끔히 묶고 하얀 티셔츠에 베이지색 앞치마를 걸친 채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성은 그런 지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죠. 마음을 다잡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종소리와 함께 지윤이 밝은 미소로 민성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성 씨.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지윤의 목소리에 민성의 심장은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마사지가 시작되고 지윤의 따스한 손길이 어깨와 목을 어루만질 때마다 민성의 몸은 더욱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맴돌았죠. 민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윤 씨는 서울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전에 친구 덕분이라고 하신 것 같던데. 지윤은 순간 말없이 손을 멈추고 민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부산에 살다가 친구 덕분에 서울에 왔어요. 그 친구 도움으로 여기 자리 잡게 됐죠. 그녀가 말한 친구가 아내 수진일 거라는 생각에 민성의 가슴은 조금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지금 이 순간의 지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성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과 씨름하고 있을 때 지윤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성 씨랑 있으면 참 편해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성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다는 용기가 솟아올랐죠. 저도 그래요. 지윤 씨랑 함께 있으면 그냥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윤은 그의 말에 손을 잠시 멈추고 민성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좋네요. 사실 서울에 올라와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윤의 말을 듣고 민성은 조금 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여기 말고 밖에서 만나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그 순간 지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그녀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실 저도 민성 씨와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지윤의 긍정적인 대답에 민성은 한 번 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대감과 설렘을 숨길 수 없었죠. 그럼 주말에 뵐까요? 민성의 부드러운 말에 지윤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말에 봐요. 마사지샵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성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지쳤던 그의 일상에 어느새 지윤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민성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민성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긴장했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작은 부분까지 신경이 쓰여서 자신도 조금 우스웠죠. 결국 남색 셔츠와 단정한 바지로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민성은 차 안에서 기다리다 멀리서 지윤이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가볍게 풀어내린 긴 생머리,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머리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지윤은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인천의 작은 바닷가 횟집에 들어선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성은 그녀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이 오가면서 처음엔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럽고 편안해졌습니다. 민성은 술 기운에 살짝 붉어진 지윤의 얼굴과 그녀의 살짝 젖은 입술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소주 마시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윤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고 부드럽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서울에서는 늘 정신없이 살았어요. 둘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주잔이 비워질수록 민성의 몸에도 서서히 열기가 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고 파도 소리가 귀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민성은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죠. 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성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걸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편하네요. 지윤의 작은 속삭임에 민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민성은 지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오른 듯 보였어요. 민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성 씨? 그녀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자 민성의 가슴은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아주 가볍게 닿았던 두 사람의 입술은 곧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성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고 지윤은 그의 품속으로 조금 더 밀착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온기와 떨림을 느끼며 오랜만에 설렘과 따뜻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성과 지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민성은 마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지윤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는 날이 점점 늘어갔지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지만 어느새 옷가지와 세면 도구들이 지윤의 집 구석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따뜻하게만 느껴졌지만 민성은 문득문득 혼자 있는 시간마다 가슴 깊이 불어오는 무거운 바람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혼 절차와 수진의 흔적이 마음 한구석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성은 지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갑자기 아내 수진과의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윤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기분이었죠. 민성은 가끔씩 새벽녘에 눈을 뜨곤 했어요. 그의 옆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지윤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사람일까? 아직 수진과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손에 쥐어진 휴대폰 속에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수진과의 문자 내역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윤이 과연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민성은 지윤과 보내는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고 죄책감과 두려움은 매일 밤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성은 지윤과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었죠.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아, 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윤은 조금 놀란 눈빛으로 민성을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나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서울 와서 도움받았다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내 아내 수진이야. 민성은 말을 끝내자마자 초조한 표정으로 지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윤은 예상과 달리 전혀 놀라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성 씨, 사실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성은 충격에 빠져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 믿기지 않았죠.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처음 마사지샵에서 민성 씨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맞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도와준 친구가 수진이인 것도, 그리고 두 분이 이혼 준비 중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성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지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더욱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민성 씨, 수진이가 민성 씨와 이혼을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사실 수진이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민성 씨와 결혼하고 나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민성의 얼굴에 경악과 당황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수진이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지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 남자와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오래 만나던 사이였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 결국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어요. 민성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수진이는 민성 씨와의 결혼 생활을 끝낼 구실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민성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야? 지윤은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성 씨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순간들, 그거 다 수진이가 의도한 거였어요. 민성 씨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이혼을 쉽게 끝내고 본인은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민성은 머리를 감싸며 깊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지윤은 민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민성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고 섣불리 개입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민성 씨한테 마음을 뺏기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지윤의 목소리는 슬픔과 미안함으로 떨렸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 채 무겁고 아픈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성은 수진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벼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민성의 마음은 이미 폭우가 쏟아지는 듯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수척하고 창백해 보였지만 민성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짧은 침묵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성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11년이나 나를 속일 수 있었던 거야? 민성의 목소리엔 서늘한 분노와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성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테이블 위만 내려다보며 어렵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결혼 전에 헤어진 사람이었고 정말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습니다. 아이까지 있었잖아. 민성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비겁했어. 그 애가 태어난 뒤로 더 이상 너를 속이고 살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꼬투리만 잡으면서 이혼하려고 했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민성은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심인지 아니면 수진에게 남은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배려인지 그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민성은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젠 됐어. 오히려 나는 고마워. 수진이 놀란 눈으로 민성을 바라봤습니다. 민성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나조차도 이상해. 하지만 내 덕분에 이제야 내 진짜 감정을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내 친구, 지윤이야. 수진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민성은 더 이상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난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 민성의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깊은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도 뒤섞인 듯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진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성아.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들 다 내 잘못이야. 이제는 너도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수진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말을 들으며 민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몇 주 후, 민성은 이른 아침 눈을 뜨고 창문 사이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온한 얼굴로 잠든 지윤이 있었습니다. 지윤의 차분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민성의 가슴은 오랜만에 진정한 편안함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오르는 듯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민성을 바라봤고 민성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잤어? 민성의 낮은 목소리에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잠든 것 같아. 그 말에 민성도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엔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죠.
민성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윤아, 지난 몇 달 동안 너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내가 알려준 거야. 정말 고마워. 민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윤의 눈빛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성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답했죠. 나도 그래. 민성 씨. 창밖으로는 어느새 밝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나란히 다가갔죠. 창밖으로 펼쳐진 맑고 투명한 하늘과 산뜻한 아침바람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 상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